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또 한 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정하여 나는 먼저 의원 여러분과 3천만 우리 동포 앞에 축복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금년이야말로 발전하는 조국의 역사 위에 보람있고 영광된 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연두에 나의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우리의 생활 1월 18일 국회에서 행한 연두교수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이켜 국제사회의 격동과 변천 속에 매듭을 지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국제적 경쟁의 경류에 뛰어들어 밀고 밀려오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단련해 그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발전을 이룩하자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한국 근대화와 통일대업에 도움이 되고 제60만 우리 교포의 공산 전락을 미리 막고 선도하는 데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 있은 우리 전투부대 월남 파병에 대해서는 월남에 대한 국제공산주의의 침략에서 우리는 전체 자유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의 십자군으로서 우리 장병들이 그동안 월남전선에서 세운 혁혁한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루속히 월남에 승리 있는 평화가 오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순탄치 못했던 국내 정세를 돌이켜 수십 년 내 처음 보는 혹심한 한발과 수재에 우리는 시달려야 했고 한일회담 반대를 둘러싼 집요한 대모 사태, 고질화된 정쟁, 폭력화한 간첩의 도량 등 허다한 난제들이 우리에게 시련을 강요했다고 전제한 다음 그러나 단결과 인내로서 모든 재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평년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올린 국민들의 노고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가장 고무적인 것은 우리 경제가 보다 안정된 바탕 위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5년 말 현재 도매 물가는 작년도에 비해서 6.7%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65년의 경제 성장률은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양국 생산에 있어서는 극심했던 가뭄과 수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350만 톤으로 평년작보다 많았으며 맹류도 128만 톤으로 64년에 108만 톤보다 18.5%를 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제2차 산업에 있어서도 17.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며 전력은 춘천 수력과 영월 제2화력, 섬진강 다목적 댐의 준공으로 77만 킬로와트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석탄 생산도 작년도 목표인 1000만 톤을 무난히 돌파했으며 요리는 3만 5천 바렐의 시설 용량을 가진 울산 정유공장의 가동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 자체 공급이 실현됐으며 올해는 더 확대해서 5만 5천 바렐로 올려 석유 관련 공업을 개발 육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멘트는 3개 신규 공장의 준공으로 172만 톤의 생산 시설을 갖추어 이제 수출할 수도 있게 됐고 비료는 제3, 제4, 제5 비료 공장을 금년 말까지 준공시켜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나 수입하던 비료를 거의 자급자족하기에 이르렀으며 철도에 있어서도 동해북부선과 황지선, 능의선과 망우 직결선에 이어서 경인북선과 남포선, 진삼선 등이 완성되고 경북선과 정선선 등이 완성을 서두르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작년에 가장 큰 업적은 수출이라고 강조하고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2, 3천만 달러였던 것이 작년도에는 목표액을 넘어 1억 8천만 달러에 달한 것을 볼 때 금년의 목표액인 2억 5천만 달러도 쉽게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더욱 고무적인 것은 수출 상품의 구성 비율이 1960년에는 78% 이상이 농수산물이었는데 비해 작년에는 공업 제품이 65% 이상을 차지해서 무려 17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도 공업국가로 성장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어려운 현실화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환율을 현실화했습니다. 이 단일 변동 환율제는 당초에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환율과 국내 물가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종래의 비현실적인 고정 환율제로 파생되었던 갖가지 폐단을 없애고 수출 진흥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리 현실화에 대해 언급하기를 이 조처가 단행된 지 불과 3개월도 못 된 작년 말 현재 저축성 예금은 무려 130억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저축에 있어서도 64년 말에 280억 원의 저축고가 65년에는 518억 원으로 거의 2배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국민의 자각적 협조 아래 시중의 비생산적인 자금이 조국 근대화의 산업자금으로 옮겨지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의 증산, 수출, 건설 분야에서 우리가 이룩한 여러 가지 성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성과에 직접적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출이 몇 억 불로 늘었다. 무슨 공장이 몇 개 더 섰다. 전력이 몇만 킬로로 늘었다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게 아무런 이익도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적은 보수로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하급 공무원들과 우리의 농민, 어민, 특히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금시 떠올랐다고 해서 온 천지가 일시에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늘 중턱에 떠올라서 뜨거운 광열로 내려쪼이는 때라야 온 누리가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에 이룩한 경제 건설의 성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일시에 밝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3단계를 거쳐 완성될 조국 근대화 작업을 밝혔는데 공업국가의 기초가 마련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66년도를 그 첫 단계라고 보고 제2단계는 공업입국을 이룩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게 될 71년으로 71년에는 수출 실적을 10억 달러대로 끌어올리고 1139만 톤, 즉 6천만 섬의 양국을 생산해서 양국의 수출 국가로서 1인당 국민 소득을 지금의 배로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제3차 5개년 계획이 끝나 대량 생산을 거쳐 대량 소비가 이루어질 10년 후인 76년이 될 것인데 그때는 소비는 미덕이다 하는 새로운 표어가 등장할 풍요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금년도 정부의 시정 대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교에 있어서는 통일을 추구하는 유대 외교인 것이며 동남아를 우리의 제1안전권으로 삼아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동맹 외교이며 특히 번영을 추구하는 경제실리 외교가 될 것이고 국방에 있어서는 국군의 월남 파병에 대처해서 예비사단의 전투장비 그리고 군장비의 현대화 촉진 등으로 적어도 4월 이전의 국방력 이상으로 증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